어머님, 저 아기 가졌어요. 어머, 그래? 축하한다. 정말 민재가 좋아하겠네. 임신 추정일이 7월 말이라고 되어 있더구나. 그런데 그때 민재는 부산에 있었어. 어머님, 그건 정직하게 말해.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일까요?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큰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눈물과 감동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며 이따금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벌써 67살이 된 정숙에게는 이 기와집이 평생의 터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이 집에서 남편을 보내고 아들 민재를 키웠죠. 지금은 며느리 유진과 함께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유진이 찻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 유진은 32살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언제나 정숙에게 정중했고 집안일도 잘 도왔죠. 하지만 정숙은 왠지 유진과 마음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놓고 가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유진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살림도 잘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아마도 너무 완벽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가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정숙은 아들이 보고 싶어 마음이 설렜습니다. 외아들인 민재는 정숙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35살이 된 지금도 정숙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유진은 민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들, 그리고 정숙이 직접 담근 김치까지 상차림이 푸짐했어요. 정숙은 유진의 요리 솜씨를 인정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직접 음식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민재 오빠 차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유진이 현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마음이 급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민재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숙은 현관으로 나가 아들을 맞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든든했어요. 고생했구나. 밥 먹자.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완전해 보였어요. 식사를 하던 중 유진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아?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정숙과 민재는 동시에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아기 가졌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식탁 위에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야? 기쁨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손자를 갖게 된다는 기쁨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어머, 그래, 축하한다. 정말 민재가 좋아하겠네. 정숙의 목소리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드러났어요. 민재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구나.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기쁨 속에서도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기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민재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다시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한 달 더 머물러야 한다고 했죠. 어머님,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인사했어요.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해서 다녀와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정숙은 달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민재가 첫 번째 출장을 떠난 게 석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출장이 2달 전, 세 번째가 한 달 전이었죠. 계산해보니 민재는 거의 넉 달 동안 집에 제대로 있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며칠씩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지방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임신했다고? 정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물론 민재가 집에 들어온 날들이 있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시기가 애매했습니다. 정숙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유진이 임신 초기라고 했으니 대략 2달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시기는? 정숙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시기에 민재는 가장 바쁜 출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미웠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직 작지만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예정일을 다음해 5월 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손자의 첫 모습이라니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월 초가 예정일이라면 임신 시기는 대략 8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민재는 분명히 지방에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확히 언제쯤 임신된 거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략 8월 첫째 주쯤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8월 첫째 주라면 민재는 분명히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연속으로 20일간 출장을 다녀온 시기였거든요. 정숙이 직접 민재와 매일 통화했으니 틀림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민재는 집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민재가 보낸 출장 일정표를 꺼냈어요. 아들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항상 걱정되어서 따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역시 맞았어요. 8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민재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왠지 유진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정숙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아, 민재한테 임신 소식 전했어요? 정숙이 물었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제 전화로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라고 답했습니다. 정숙은 복잡한 심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설마 민재 아이가 아닌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도 정숙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어요. 유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을 다그쳐봤지만 한번 생긴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죠. 유진이 외출한 사이 정숙은 유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서랍 안에서 병원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을 떨며 진료 기록지를 펼쳤어요. 의학 용어들이 복잡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생리일과 예상 배란일, 그리고 임신 추정 시기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7월 28일,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임신 추정일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다시 한번 민재의 출장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민재는 분명히 부산에 있었어요.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간 집을 비웠었죠. 정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유진을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말을 걸지 못했어요. 유진은 그런 정숙의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숙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더 지난 후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정숙은 마당으로 나가 유진의 곁에 섰어요. 유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유진은 빨래 집게를 든 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주머니에서 병원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게 뭔지 알겠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유진이 말을 망설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임신 추정일이 7월 말이라고 되어 있더구나. 그런데 그때 민재는 부산에 있었어. 거의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민재 아이가 될 수 있겠니?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유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끝을 흐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이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정숙이 다그쳤어요.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럼 정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머리가 띵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재 오빠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오빠는 출장만 다니시고 저는 혼자 집에서 외로웠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해. 정숙이 손을 들어 유진의 말을 막았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 정숙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도 모두 잃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어쩌다가...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유진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숙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실수였던 걸까? 유진은 정숙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재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이미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앞으로 이 집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유진의 고백을 들은 후 정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 이후로 정숙과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집안일은 여전히 성실하게 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어요. 민재는 출장지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유진이는 어때요? 입덧은 심하지 않나요? 아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숙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괜찮다. 별일 없어? 정숙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민재가 갑자기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연락했습니다. 유진이 임신한 걸 알고 나니까 집에 있고 싶어서요. 회사의 사정에서 일찍 들어가기로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유진에게 민재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유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제발 민재 오빠한테는. 유진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날 저녁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재는 유진의 배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던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재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정숙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유진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민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널 속이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민재는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민재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유진은 이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정숙은 힘겹게 말했어요. 그 순간 식탁 위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유진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믿고 싶지 않다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재는 계속 유진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어요. 유진아, 엄마 말이 맞아? 민재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민재야. 정말 미안해. 유진의 고백과 함께 민재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유진은 계속 눈물만 흘릴 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민재에게는 답이었어요. 이게 가족이야? 이게 부부야? 민재는 주먹을 꽉 쥔 채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민재야, 진정해.
정숙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민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민재는 유진을 바라보며 언제부터였어? 누구야, 그 남자가? 라고 다그쳤습니다. 유진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쩌다가. 하지만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어요. 집 나갈 거야. 당분간 얼굴 보기 싫어.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정숙과 유진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정숙은 무력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재가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걱정되어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마도 친구 집이나 모텔에서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유진은 그날 이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숙이 밥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임신 중인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도 말이죠. 정숙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게 옳은 일이었는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속은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겠지만 이렇게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줄은 몰랐어요. 셋째 날 밤 정숙은 유진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진아,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지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유진아,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아기 생각이라도 해야지.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민재 오빠도 날 용서 안 할 거고 어머님도 저를 미워하실 텐데. 정숙은 침대 끝에 앉았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중요한 건 내 몸이야. 하지만 정숙 자신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 친정으로 돌아가려고요. 유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재 오빠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면목이 없어요. 정숙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유진이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이 물었어요. 유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고 아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무고한 건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좀 더 생각해봐.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마당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말리려 했지만 유진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어요.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된 거 정말 죄송해요. 유진아.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운 민재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민재는 유진이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떠나려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응. 유진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좋아. 그게 나을 것 같다. 민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행복해했던 부부가 이제는 남남처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정숙과 민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려던 순간
정숙이 유진아라고 불렀어요. 유진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정숙은 몸조리 잘해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털썩 앉았고 정숙은 그런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숙은 아들 곁에 앉았어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숙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허무감을 느꼈어요.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들마저 상처받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유진이 두고 간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유진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민재는 일에만 매달렸고 정숙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민재는 아침 일찍 나가서 늦은 밤에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정숙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낸 사람이 유진이었거든요. 정숙은 마음이 두근거리며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편지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여 있었어요. 유진의 정직한 마음이 글씨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안녕하세요. 갑자기 편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님과 민재 오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저지른 일로 인해 두 분 모두 상처받으신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유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매일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별 이상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아버지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저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막막해요. 정숙은 편지를 잠시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유진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뻔뻔한 걸 아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어줄 수 없지만 어머님이라면 사랑으로 키워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유진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이든 상관없이 어머님의 손자로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 멀리 떠날 생각이에요. 그래야 민재 오빠도 어머님도 그리고 아이도 모두 편할 것 같아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물론 어머님께서 싫어하실 걸 알아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비록 제가 실수를 했지만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숙은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였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아이를 낳자마자 사라질게요.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진짜 어머님의 손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유진 올림.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유진의 마지막 부탁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들어왔을 때 정숙은 편지 이야기를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재는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거든요. 정숙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아이는 누가 낳았든 내 손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며칠 후 정숙은 유진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유진아, 편지 잘 받았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단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신중하게 생각해보마. 짧은 편지였지만 정숙의 마음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숙은 편지를 붙이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은 없었지만 적어도 유진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과 편지를 주고받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 아이에 대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재는 여전히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도 적었고 유진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이 가끔 유진이 소식 들었니? 라고 물어봐도 관심 없어요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유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병원에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유진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 어디 병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조산 기미가 있다고 하시는데 혼자서 너무 무서워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숙은 망설이지 않고 지금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유진이 어떤 상태일지, 아기는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느리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어머님, 유진이 정숙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숙이 유진의 손을 잡으며 다독여줬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정숙은 유진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진이 잠든 사이 정숙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혼자 견뎌내기에는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깨어났을 때 정숙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님, 밤새 여기 계셨어요?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당연하지라고 답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유진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유진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 몸부터 회복해. 며칠 후 유진이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민재 오빠가.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중요한 건 내 몸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유진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유진이가 집으로 온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 안 할게요.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다시 집에 온 후 분위기는 전과 달랐어요. 민재는 유진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더욱 늦게 들어왔고 유진은 최대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정숙은 유진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다녔어요. 유진은 그런 정숙에게 고마워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유진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어느 날 새벽 유진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유진이 정숙을 깨웠어요. 정숙은 서둘러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유진은 정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무서워요. 정숙은 괜찮다.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며 유진을 안심시켰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 아기였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고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를 부탁드려요. 유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숙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약속대로 며칠 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정숙은 유진의 친정을 찾아가 아기를 데려왔어요. 어디서 왔든 넌 이제 내 손자다. 정숙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기가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준호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밤중에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는 일상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재는 처음에는 아기를 외면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아기가 있는 거실을 피해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기가 울어도 모른 척했고 정숙이 아기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밤 아기가 심하게 울어서 정숙이 달래고 있는데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겠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응급실에서 민재는 정숙과 함께 아기를 지켰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가벼운 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잘 돌보시는 것 같네요. 건강한 아기예요라고 말했을 때 민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재는 아기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봐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가끔은 아기를 안아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민재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아기가 민재를 보고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여준 사회적 미소였습니다. 민재는 그 순간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지금 저한테 웃은 거죠? 그래, 너를 알아보나 보다. 정숙도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아기를 준호라고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 아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100일이 되던 날 정숙은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렸어요. 민재는 일찍 퇴근해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준호 100일 축하한다. 민재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을 때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재야, 이제 준호를 어떻게 생각해?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한참 생각하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말끝을 흐렸어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야. 사랑으로 키우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정숙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준호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민재는 정숙에게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라고 말했어요. 괜찮다. 준호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정숙이 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유진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정숙은 유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유진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돌이 되던 해 정숙은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어요. 민재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를 정숙의 손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가 키우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네요. 친척들이 말했을 때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민재도 우리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했어요. 그날 밤 준호를 재우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과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준호야,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정숙이 자는 준호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아기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집안을 누비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재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준호를 찾았고 주말에는 공원에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준호가 꽃을 가리키며 예뻐라고 말했을 때 정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꽃이 예쁘지? 우리 준호도 예뻐. 정숙이 준호를 안아드렸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와 함께 햇볕을 쬐며 정숙은 깨달았어요. 피보다 진한 것은 책임이었고 사랑이었고 용서였습니다. 준호는 비록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진짜 손자였어요. 함께 웃고 울며 보낸 시간들이 그들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정숙의 품에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정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혈연을 넘어선 무조건적 사랑을, 유진은 진실한 고백과 희생의 용기를, 민재는 분노를 넘어 용서하는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책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며 어떤 상처도 시간과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전합니다.